자, 라이. 자,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몽땅 정리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inform, ideal 이거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훈령의 형식적 요건, 훈령의 실질적 요건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물어볼게요. 훈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다른 말로 그럼요, 행정명령이라 그래요. 훈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럼요, 행정규칙이라 그래요. 훈령, 행정명령, 행정규칙. 이 세 가지 같은 말인데 의미는 뭐예요? 그럼요, 상급청의 장이 누구에게? 하급청의 장에게 이렇게 하라고 오다 내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오다를 내린다는 말은 뭐라고? 상급청의 장이 하급청의 장에게 오다를 내립니다. 이렇게 하라 말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요, 업무의 통일성요, 업무의 효율성요, 일사불란함. 맞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상급청의 장이 하급청의 장에게 내리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상급자가 하급자 개인에게 내린다.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건 직무명령이라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말해볼까요? 상급청의 장이 하급청의 장에게, 청장이 지청장에게, 청장이 서장에게, 지청장이 서장에게 뭐라고요? 행정규칙, 행정명령, 훈령이고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뭐라고요? 그 직무명령이죠. 기출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훈령과 직무명령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훈령과 직무명령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훈령은 조직 대 조직이요, 직무명령은 사람 대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그게 구성원이 바뀌면 훈령은 그대로 계속 가요. 왜냐하면 어차피 조직 대 조직끼리 한 거니까요. 그러나 직무명령은 사람이 바뀌면 끝나버립니다. 맞잖아요. 이런 오다를 내렸는데 오다를 내리는 분이 다른데 보직이 바뀌어서 다른데 명령 나서 갔어요. 그거 놓은 거지 뭐. 결론. 행정명령, 행정규칙, 훈령과 직무명령의 다른 점이 뭐냐? 구성원이 바뀌면 이거 끝나지만 바뀌어도 계속 간다는 거야. 요걸 유식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 뜻 알아? 어차피 조직 대 조직끼리 하지만 어차피 일은 그 안에 사람이 한다고요.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을 갖지 못합니다. 왜 갖지 못할까요? 구성원이 바뀌면 끝나버리니까. 구성이 바뀌어도 계속 가는데 이건 끝나버리니까. 결론. 훈령과 직무명령은 뭐라고요? 훈령과 직무명령은 이런 차이가 있다고요. 예, 구성원이 바뀌어도 유효하다, 끝났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을 갖지 못한다.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질을 가집니다. 자, 요 이해했고요. 이제 내용으로 와봐. 다음 장 보실래요? 보니까 훈령의 요건이 있는데 형식적 요건입니다. 이 요건은 누가 심사하느냐면 훈령을 받는 하급청이 심사합니다. 이건 내용입니다. 내용은 실질 요건입니다. 이거 누가 심사하느냐? 책에 명시된 건 없지만 하급청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말 잘 들어야 돼. 훈령의 이 요건은 누가 심사한다고? 껍데기는 누군지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건 다 상급청, 하급. 이건 누가 한다고? 이건 하급청이 하고요. 그 다음에 훈령의 실질적 요건 누가 한다고요? 여기는 뭐라고? 훈령의 실질 요건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요건을 심사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예, 이 요건을 심사하는 주체는 하급청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봐요. 훈령의 첫 번째. 훈령은 조직 대 조직끼리 한다 그랬지, 아까? 상급청이 하급청에 내린다 그랬지? 첫 번째. 누가 한다고? 권한 있는 상급청이 발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안양경찰서장인데요. 안양경찰서장인 나에게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이 오다를 내리면 내가 수용하지만, 누가 내렸다고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이 아니고요. 누가 내렸는가 보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렸습니다. 그건 안 되지. 뭐라고? 예, 안양경찰서장이 나는 이것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급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나는 안양경찰서장인데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오다가 떨어진 내용이 보니까요, 전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급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오다를 내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급청의 독립적 업무 제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거든요. 서울지방경찰청장 밑에요, 뭐가 있느냐면요, 예, 국회 경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회 경호대는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독자적인 하부 조직이라고요. 예, 이런 경우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회 경호대에 대하여, 이 경비대에 대하여 업무를 장악하는데 갑자기 청장이 오다를 내렸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 안 돼요.
왜냐하면 국회 경비대는 서울지방경찰청장 나의 독자적인 업무라고요. 청장하고 관계없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이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급청의 독자적 업무는 당신이 오다 내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실질적 요건은요. 훈령은요. 내용이요. 예, 내용이 법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훈령을 내릴 때 내용이요. 명쾌해야 합니다. 뭘 하라고 하는지요. 훈령의 내용은요.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내려야 합니다. 만약에 위법하거나 불확실, 불명하거나 실현 불가능하거나 이따위 거를 내리면 이건 다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건 원천 무효거든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시험은 이거 나오는데요. 훈령의 진짜 내용이 타당합니다. 타당하다는 말은 훈령의 진짜 내용이 부당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부당하면 아니 된다. 타당해야 되는 것이다. 부당하면 아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훈령의 실질적 요건입니다. 이건요. 부당한 지시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예, 취소 사유가 된다는 말은 부당한 훈령을 받게 되면요. 끝까지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취소할 때까지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하고 이제 교대하고 집에 가려는 지구대 순경이 있는데 이 지구대장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임 경기 남부지청장께서 초도 순시로 우리 화서지구대 오신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이런 경우는 가면 안 돼요. 부당한 지시지만 가면 안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요. 훈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